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5일 일요일 부산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초반부 설명에서 신인 선수들 다소 좀 힘들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정하전, 김한율 모두 다 우승을 차지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결승전까지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갔었는데요. 부산 5경주 김상근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진다. 배당이 나온다면 김우병의 오정석, 김우병의 조영희를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상근이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46.5배라는 김우병과 오정석의 해설 방송에서 46.5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쌍복승은 111.2배라는 대박까지 적중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부산 경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1경주하고 3경주가 그렇죠. 1경주 김상근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3경주는 또 맞대결 양상 경주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경주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단 부산 결승 경주 27기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과감한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입니다. 금요 경주 때도 신인 선수 쫓아가지 못했었고 전일도 고전 가능성이 있었다 말씀드렸었던 김상근이 금일 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무거운데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상근이 어쩔 수 없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몰고 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상근은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근이 결코 유리한 편성이 아니고 불리한 편성이란 점, 배당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곽훈신이 전일 신인 선수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 상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결승까지 못했었던 곽훈신. 하지만 금일은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익희라든지 우정길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까다롭습니다. 최대영, 박석기, 이정민이 비파업이고 나머지 이종필, 박효진, 오정석, 한상원은 파업 쪽인데 과연 비파업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오정석이 박효진 활에 나가면서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대영이 힘을 쓰면 박석기나 이정민이 직선에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하죠. 오히려 박효진의 선행을 오정석이 몰고 가게 된다면 오정석 버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4경주입니다. 신인 선수들이 3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한울, 정하전, 김홍일이 출전하고 있는데 3명의 선수가 뭉친다면 신인 선수들 안에서 회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7기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희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홍일이 분명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하고 김한율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홍일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입니다. 앞선에서 금요경주 때 김상근 다리가 무겁다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전일 다리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무겁게 된다면, 고전하게 된다면 김우병의 오정석, 김우병의 조영희를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상근 병주타가 날아갔습니다. 결국 김우병과 오정석의 동반 입상 46.5배 좋은 배당을 안겨드렸었는데, 해설 방송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좀 적중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많이 좀 적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상근 상당히 좀 다리 상태가 무겁습니다. 득점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일단 분위기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상근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상근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김상근이 연이틀 죽 섰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가야 되죠. 연이틀 죽 섰기 때문에 전일도 병주타가 날아갔기 때문에 김재환이라든지 신우상 같은 선수가 충분히 김상근을 노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상근이 힘을 쓰게 된다면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죠. 신우삼이 잡느냐 김재환이 잡느냐가 강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재환이 김상근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득점은 김상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창원이나 광명이라고 한다면 김상근이 몰고 와서 바람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결국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일은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김재환이 마크에 나간다면 신우삼이 마크에 나간다면 김상근 상대로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건 김재환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복승 건축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뭐 김상근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신우삼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을 차선책으로 7번과 3번을 차선책으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아예 김상근이 빠질 가능성 대비해야죠. 3번과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신우삼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아무래도 김상근 믿다가 김재환까지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신우삼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신우삼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신우삼의 뒤를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삼의 뒤를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선수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2번 강량한이라든지 4번 김덕찬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2번, 7번하고 4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위하고 7,4입니다. 7위 경주권, 7,4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7위, 7,4 이번에도 김상근, 김재환 빼고 7위, 7,4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상근이 힘을 써서는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이 우선하시되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3번하고 7번까지 차선책으로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리 상태가 무거운 김상근 축보다는 김상근을 빼는 작전이라든지 김상근 후차권 밀어내면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곽훈신 전일 신인 선수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마크에만 갔다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신우삼이 외선에서 찍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2차권, 전일은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곽훈신이에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이 전부 다 파업이에요. 그 점 때문에 곽훈신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곽훈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익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익희가 장애인 팬텀 자전거 기존 선수하고 장애인이 2인 1조로 자전거를 굴리면서 자전거 시합하는 팬텀 사이클 팀 국가대표 코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익희가 외국으로도 전지훈련 다니면서 시합도 다니면서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주감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곽훈신의 뒤를 신익희가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죠.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결성인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곽훈신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익희도 마크 내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우종길이 초반 마크에 의한 집중력 발휘해 나간다면 3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 1번 차선으로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3번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곽훈신이 금일만큼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깝깝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보다 더 어려운 경주입니다. 부산 경주 중 가장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볍게 배팅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정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진 활이 나갈 수 있죠. 이종필하고 한상원하고는 호흡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용, 박석기, 이정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정석이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오정석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박효진의 선행활이 나가야 되는데 박효진이 때리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정석의 선전
보다는 오히려 비팝 라인 형성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최대형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최대형이 직전에 차 장염에 걸렸습니다. 기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장염 걸린 이후로 죽쓰다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이번에 차도 선행 나섰는데 산착권까지는 했습니다만 희속감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전일도 흘러버렸었던 최대형, 일단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2번이나 5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석기 금요경주 때는 잘 쫓아갔습니다만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정민이 초반부터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직선 추입발은 이정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이 힘을 쓰고 5번, 2번이 자리 잡고 흠이 날라올 선수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대형이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5번이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형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형 버텨내기보다는 이정민과 박석기의 연합을 한번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대형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은 득점 높다고 오정석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1번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는 오정석, 이정민과 박석기의 취입 작전을 먼저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효진이 초전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오정석이 이를 활용해 나가고 이종필이나 한상원이 막혀 나가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효진이 때렸을 때 긴 거리 승부로 버텨내기 좀 버겁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정석이 짧기 때문에 박효진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최대형이 넘어서지 못하면 2번하고 5번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오정석의 직선 취입발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6번과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나 이정민이 쫓아가게 된다면 6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서 6,4하고 6호입니다. 6,4하고 6호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4, 6호, 6,4하고 6호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1번이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2번이 상대적으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5번, 2번 경주의 중심 가져가 볼 수 있죠.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입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홍일과 정하전, 김한율 27기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졸업순위 8위, 15위, 12위 기록한 선수들인데 다행스럽게 김포, 동서울, 세종입니다. 비팝 쪽 라인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혜권이 있고 정동호가 있습니다. 5명의 선수가 비팝 라인이고 김우병하고 김우병하고 윤창호만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인정할지, 누가 유리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홍일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동기생과의 경합에서는 졸업순위 높다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이나 1번 활에 나가면서 김홍일이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 결승전에서 김홍일이 제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기생이 많은 경주에서는 김홍일이 타임이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정혜권이나 정동호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김홍일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동호보다는 정혜권과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 7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7기 4번하고 1번 중에서는 아무래도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7-2하고 7-1입니다. 7-2하고 7-1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명의 선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우승에 나가기 위해서
서로 욕심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정하전이 힘을 쓰고 뒤를 정혜권이 막혀 나가거나 정동호가 막혀 나가면서 또 차 들어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같이 외선에서 날라오거나 승부거리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하전의 정혜권, 정하전의 정동호를 공략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하고 4번, 6번은 뭐 노림수로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봐도 이번 편서 정하전이 종석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혜권이라든지 정동일이 막혀 나간다면 정동호가 막혀 나간다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복승배당 괜찮으면 복승계당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득점이라든지 동기생이 있기 때문에 김홍일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권과의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김한율과 협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부산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오성균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쉬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오성균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성균이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강성배를 좀 활용해 나가면서 정원열이나 조용일이 뒤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성균 입장에서 7기 동기생이죠. 정원열과 전략적인 협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대구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원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로는 교류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만, 과거 대구하고 부산 야구팀까지 결성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친목까지 다녔었던 선수들이에요. 더군다나 질기 동기생에다가 경상권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죠. 정원열이 또 부산시청에서 실업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 쪽에 2번, 5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보자는 점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조용일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성균하고 정원열이 7기 동기생이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문제는 오성균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썼다간 정원열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하고 2, 7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성균이 홈이 좀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때렸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정원열의 강성배는 가능하죠. 정원열의 조용일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 인정하고 정원열, 조용일 중에서 찾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창수 금요경제 때는 다소 운이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전일은 또 정혜권과 경합이다 보니까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기범석과 안성민을 상대로 김창수가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창수가 협권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조봉이가 있고 정윤섭이 있고 한임식이 있고 김명묵이 있어요. 하지만 김창수가 때렸을 때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김창수가 아무래도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김명묵밖에, 마크력 좋은 김명묵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창수 다소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과거 부산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안성민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잘 쫓아갔죠.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김창수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날라올 선수는 안성민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6번 쪽, 7번, 6번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용묵 달고 쏘면 12기 동기생에다가 마크력 괜찮아요. 이 점 때문에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가 굳이 비팝 연대인 김범석, 안성민을 뒤에다 달고 직접적으로 힘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용묵 12기 동기생에다가 팝 라인인 김용묵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때문에 안성민이 직선에서 따라 들어가는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4번 차선으로 7번, 4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 있죠. 김창수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겠다. 또 낙차 출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완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 안성민, 기범석 견제 나가게 해서 김창수가 좀 세게 나가게 된다면 안성민이 직선에서 넘어섭니다. 안성민 넘어서면 기범석 쫓아가죠. 6번과 3번의 동반 입사 뒤늦게 김홍묵 날라오면 6번과 4번 정도는 김창수 고전하면 63, 64 나올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창수 인정하고 김용묵과의 협공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안성민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7번,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 부산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